내 인생 완전히 뒤집혔어. 누구도 예상 못한 금단의 유혹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 38살입니다. 대전 근교 작은 도시 논산에서 남편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죠.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딸 지민이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지민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며 연락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죠. 평범한 시어머니가 감당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는 그날,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평범한 엄마로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됐죠. 지민이는 항상 자신만만하고 고집센 딸이라 남자친구도 분명 강한 인물일 거라 생각했어요. 괜찮겠지 하면서도 혹시라도 나한테 못마땅한 사람이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긴장감이 돌았죠. 그날 오후, 나는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썼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민트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말았어요. 신발은 낮은 굽의 베이지색 구두를 골랐고 은은한 향수도 뿌렸죠. 오늘만큼은 좋은 인상 남겨야 해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민이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나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긴장되는 마음을 감추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예상과 달리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이었어요. 남자친구 이름은 이준호.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에 검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모습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해서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만들었죠. 준호는 인사도 깔끔하게 하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김하나 씨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고 어딘가 모르게 나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벗어 오세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 남자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오히려 긴장감이 감돌았죠. 준호는 평범한 셔츠와 깔끔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단순한 차림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손목에는 가죽 팔찌가 하나 감겨 있었는데 가끔씩 그걸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듯한 모습도 보였죠. 저도 모르게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이 머물렀고 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더욱 예민해졌어요. 그날 밤 지민이와 준호가 잠자리에 든 후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그를 생각했어요. 이 남자, 단순한 사윗감이 아니야라는 직감이 들었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며칠간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지민이와 준호가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관찰했다. 그가 지민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분명했지만 뭔가 나를 당황하게 하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지민이는 늘 활기차고 자신감 넘쳤지만 준호와 함께 있으면 조금은 수줍어 보였다. 둘이 손을 잡고 걸을 때면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다. 딸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하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준호 씨랑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말문이 막혔다. 아직도 모든 게 낯설었고 준호라는 남자가 내 가족의 일부가 되리란 생각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축하해 지민아 라며 미소 지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내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를 향한 나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는 단순한 사윗감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남자였다. 그의 강인한 손길,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때때로 드러나는 긴장된 표정까지도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감정은 대체 뭐지? 하지만 곧바로 이런 생각을 밀어내려 애썼다. 가족을 지키고 딸을 응원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준호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저 시어머니가 아닌 한 여자로서 그와 마주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논산의 밤 공기에 내 마음도 흔들렸다.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내가 겪게 될 이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얼마나 내 삶을 뒤흔들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민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는 깔끔한 검정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의 강인한 체격이 더 돋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 남자와 딸이 평생을 함께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결혼식은 논산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가운데 조용히 진행되었다. 모두가 축복하는 분위기였지만 나는 마음 한켠에서 계속해서 준호를 관찰했다. 그는 신부인 지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진지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가끔씩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복잡한 감정도 느껴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친목을 다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다. 나는 고급스러운 민트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었고 살짝 드러난 쇄골과 가느다란 목선이 은은한 매력을 더했다. 낮은 굽의 구두와 섬세한 진주 목걸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스타일링했고 메이크업은 자연스럽지만 눈매를 강조해 은근한 섹시함을 풍겼다. 준호가 내 옆에 앉았을 때 나는 그가 느끼는 긴장감과 동시에 나를 의식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한 사윗감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금 확신했다. 그의 손가락이 식탁 밑에서 내 손목을 살짝 스쳤을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던 나는 준호와의 만남을 곱씹으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딸의 남자친구가 아닌 어딘가 내 마음을 뒤흔드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점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가 불어닥치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식이 지나고 지민이와 준호는 도시로 이사갔다. 나는 가끔 그 집에 들러 집에서 직접 길러온 채소와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다. 평범한 가족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생기고 있었다. 일과 육아, 대출에 쫓기며 진솔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피곤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갔다. 그날도 나는 지민이네 집의 작은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준호는 사무실 상사에 대한 불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나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 눈은 그가 내민 얇은 손목시계와 가끔 긴장한 듯 손가락으로 만지는 가죽 팔찌에 머물렀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말끝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사위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숨겨왔던 감정들이 내 안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 이후부터 나는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가 있는 곳에 갈 때면 특별한 옷을 고르고 향수를 뿌리고 작은 액세서리를 신경 썼다. 그가 나를 바라볼 때 그 미묘한 떨림과 긴장감이 내 심장을 뛰게 했다. 나는 점점 그를 단순한 사위가 아닌 한 남자로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민이와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준호와 함께 주방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끈이 자꾸 흘러내려 은근히 드러나는 피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의 강인한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딸은 쉽지 않은 여자지만 당신은 잘 견뎌주고 있죠? 그의 눈동자가 어둡게 변하고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그가 나를 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용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은밀한 게임을 시작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는 살짝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재빨리 뺐다. 그의 마음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나는 처음으로 내 안의 금단의 감정을 인정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내 마음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준호와의 은밀한 신호들이 점점 더 자주, 더 깊게 내 안에 파고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자제하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손길과 깊은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매번 그가 내 옆에 앉을 때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인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감정인가?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준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순간마다 나는 그가 나를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닌 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 긴장감과 설렘은 너무도 강렬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딸 지민이와의 관계, 가족의 평화를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옥죄었다. 그러나 그가 내 곁에 있을 때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와 함께하는 순간이 내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나는 그날도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가끔은 손끝으로 그의 팔을 스치는 작은 행동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려 애썼지만 나도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금단의 감정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자라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나조차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숨겨진 갈등과 욕망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민이네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준호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조심스레 기다렸다. 그런데 그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조용히 말했다. 하나 씨,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내면 결국 모두가 상처받을 거예요. 지민이도, 우리 모두도. 하지만 난 당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 감정을 숨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다. 나만 이런 감정을 가진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가져올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 순간 지민이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다. 준호 씨,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죠? 그녀의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감춰왔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다가왔다.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 금단의 감정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인가. 내 심장은 갈팡질팡하며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지민이의 눈빛이 내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그 순간 모든 침묵이 깨지고 방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다. 지민아, 미안해.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의 고백에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죄책감과 갈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지민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뛰쳐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준호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셋의 관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 믿기 어려웠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다.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 간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다. 지민이는 준호와 대화를 피했고 나는 그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준호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우리의 금단의 관계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그 무게는 점점 나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무거웠다. 하나 씨,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 그가 말할 때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금단의 감정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묶어 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가져올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언젠가는 모두에게 드러날 운명이었다. 나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피곤한 눈 아래로 스며드는 슬픔과 욕망이 뒤섞인 표정.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가족 간의 균열은 점점 더 크게 벌어졌고 우리는 마치 불길 속에 서 있는 듯했다. 준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을 주고받았다. 금단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 긴장감은 숨막힐 듯 강렬했다. 나는 밤마다 그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동시에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가 나를 바라볼 때면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몸짓 하나, 말 한마디가 나를 사로잡았다. 평범한 시어머니였던 내가 이렇게 뜨거운 감정에 휩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느 날 우리 둘은 집안에서 마주쳤다. 나는 긴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깨가 살짝 드러난 디자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무심한 듯 다가와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순간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이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우리 모두는 파멸할 것이다. 그 압박감은 점점 무거워졌고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 속에 휩싸였다. 우리의 금단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유혹을 넘어 삶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었다. 나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 둘 모두 이 끝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절정에 달했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기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이 끝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모든 게 무너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준호와 나의 비밀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내 어깨를 짓눌렀다. 지민이와 가족을 배신한 죄책감과 그와 나 사이에 피어오른 뜨거운 감정이 뒤얽혀 내 머릿속은 혼돈의 소용돌이었다. 준호가 다시 내게 전화를 걸었다.
하나 씨, 이젠 끝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와의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여전히 꿈틀거렸다. 그날 밤, 나는 그를 집으로 불렀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나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가느다란 어깨선과 목선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우리 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짧은 포옹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사랑과 죄책감, 갈망과 절망이 뒤섞여 우리를 휘감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젠 정말 안녕이에요. 하나씩.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잃어버린 남자를 향한 그리움과 깨진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었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두렵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준호와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남긴 흔적은 아직도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이 금단의 사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에는 또 어떤 진실과 비밀이 드러날지, 그 미묘한 경계 속에서 나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